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일일 1망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그 망언을 넘어서서 아예 이 사람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정책과 공약을 내놓은 것마다 편향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만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과 한판 전쟁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마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유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삼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발언을 생각 없이 내뱉은 부분만 봐도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대통령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의 논리라면 지금 현재도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국민의 안전이고 둘째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성토가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전쟁광, 망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민 불안을 끼치지 말고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민영배 의원은 SNS에 윤석열의 말은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전쟁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하다. 하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인간이니 더 할 말은 없다.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자들이 멸공쇼, 일배놀이나 하면서 안보를 걱정하고 킬 운운하고 있다.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는 자들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당장의 군 복무 중인 2030 청년들과 예비역들이 포화의 방패마이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심하게 짝이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윤석열의 선제 타격론은 결국 전쟁하자는 것인가? 전쟁광인가? 선제 타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를 감당하겠는가? 이에 따른 긴장 상태가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에 미칠 재앙적 상황을 생각해 봤는가?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과 손실을 윤석열은 계산은 해보았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목함질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하게 남의 대북 확성기와 북의 0점 타격론으로 긴장 상태가 높아져서 하루에도 수십조 원의 주식의 국부가 빠져나갔다. 평화가 곧 돈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때만 되면 나온다. 이는 미국의 반대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 작은 실험실 실험조차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미국과 유엔의 경제보복 조치를 당할 텐데 이를 감수하자는 것인가? 이는
한미 동맹을 깨자는 것에 다름없다. 핵무장론이나 선제 타격론은 결과적으로 반미 선언이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윤석열의 전쟁을 부를지도 모르는 선제 타격론이 국익 추구에 맞는 것인가? 평화에 대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작은 평화보다 못하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윤석열, 모자라도 이 정도로 모자란지는 몰랐다. 윤석열, 몰라도 이 정도로 무식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멸공인가? 멸국인가? 라며 윤석열 무지함에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의원들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튀어나온 즉석 발언입니다. 즉 무지의 결과인 것이죠. 산무후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만 무지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대선 후보가 이런 식이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그래도 멸공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을까요? 급 궁금해집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꺼내드는 철진한 북한발 이념 갈등 유발, 이제 씨도 안 먹힙니다. 자, 한편 대선 후보들의 모든 이슈가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국회에서 자신의 맡은 업무에 열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법사위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때 사본과 함께 제시를 해야 하므로 압수수색 목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닥치는 대로 수색을 당했던 부분에서 목록에 적혀있는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였죠.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가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별건 수사에 악용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갑질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수진 의원님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해내신 겁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이수진 의원이 큰일을 해냈다면서 이수진 의원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이제 기소수사분리 입법안과 언론개혁 입법안만 마무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2019년도에 박근혜가 어깨 수술을 받자 박근혜 석방론이 일었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과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이 발끈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 무근이라며 반대한 지도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급기야 노영민 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KBS 인터뷰에서 그것도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시 대화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핵심 관계자들과 공유한 사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반대한 자가 누구였는지 아주 시기적절할 때 오픈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개봉박두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